새해 아침 떡국 한 그릇 든든하게 드셨나요? 우리는 매년 떡국을 먹으며 나이를 한 살 더 먹었다고 하죠. 그런데 조선시대 왕들은 새해 아침이나 몸이 허할 때 떡국 말고 꼭 이것을 찾았습니다. 바로 다락죽, 즉 우유죽입니다. 에이, 우유에 쌀 갈아 넣은 게 무슨 왕의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이야 물보다 싼 게 우유지만 조선시대의 우유는 임금님조차 마음대로 못 먹던 전설의 보약이었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기름진 명절 음식에 지친 여러분의 속을 달래줄 조선 왕실 최고의 보양식 다락죽의 숨겨진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혹시 국민 드라마 대장금 기억하시나요? 이 드라마 초반에 아주 긴박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장금이와 연승이가 밤에 몰래 수라간을 돌아다니다가 임금님의 야참을 엎어버리는 대형 사고를 치죠. 그때 쏟아버린 그 귀한 야참, 그게 바로 다락죽이었습니다. 드라마 대사에서는 야참을 쏟았다고만 나오지만 그 뒤에 한상궁 마마님이 사색이 되어 외치죠. 우유가 더 없느냐? 라고요. 보통 죽이라면 다시 끓이면 그만이었겠지만 당시 한상궁 마마님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왜냐? 재료인 우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유가 워낙 귀해서 딱 한 그릇 분량밖에 없었는데 그걸 쏟아버렸으니 난리가 난 거죠. 조선시대의 우유가 그토록 귀했던 이유, 당시 조선은 철저한 농경사회였습니다. 소는 고기를 얻거나 우유를 얻는 가축이 아니라 농사를 짓는 가장 중요한 노동력이자 트랙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우유를 짜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송아지가 먹을 젖이 부족해집니다. 그럼 송아지가 비실비실해지고 결국 나중에 밭을 갈 소가 없어지게 되죠. 이건 국가 경제가 흔들리는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금살도감 같은 관청을 둬서 소를 함부로 잡거나 젖을 짜지 못하게 엄격히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왕실에 아예 우유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왕실 전용 목장인 유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소량의 우유를 생산했는데 생산량이 너무 적어서 왕이 아플 때나 아주 특별한 날이 아니면 구경조차 할 수 없었죠. 심지어 세종대왕 때는 백성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이 유소를 없애버리기도 했습니다. 성군 세종조차 포기해야 했던 그 맛, 바로 우유입니다. 이 귀한 다락죽을 유난히 사랑했던 왕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 최장수 왕 영조입니다. 영조는 소화 기능이 약해서 늘 고생했는데 이 다락죽만 먹으면 기운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전하, 제발 소를 생각해서 그만 드시옵소서라고 상소를 올려도 내가 늙고 병들어 이거 아니면 못 산다 라며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는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우유죽이 아니라 다락죽일까요? 한자로 보면 낙타타의 쇠젓락을 씁니다. 직역하면 낙타 젖죽이죠. 조선에 낙타가 있었나 싶으시죠? 사실 이건 고려시대 원나라의 영향입니다. 몽골어로 말린 우유를 토라크라고 하는데 이 발음을 한자로 옮기다 보니 다락이 된 겁니다. 낙타젖은 아니었지만 그만큼 이국적이고 귀한 음식 대접을 받았다는 증거죠. 역사적으로만 귀한 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다락죽은 완벽한 음식입니다. 쌀과 우유는 그야말로 천생연분이거든요. 쌀은 훌륭한 에너지원이지만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우유는 단백질 덩어리지만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부족하죠. 그런데 이 둘을 섞어서 죽을 끓이면 서로 부족한 영양소를 완벽하게 메꿔주면서 영양 점수 100점짜리 보양식이 됩니다. 특히 명절 연휴 내내 기름진 전이나 술을 드셔서 위가 쓰린 분들께 최고입니다. 부드러운 쌀의 전분이 위를 편안하게 하고 우유의 단백질이 위벽을 부드럽게 코팅해줍니다. 특히 우유는 완전 식품이라 불릴 만큼 영양소가 풍부해서 밥맛 없을 때 한 그릇만 먹어도 좋습니다. 기력을 회복하는데 그만입니다. 영조 임금이 왜 그렇게 좋습니다. 다락죽을 고집했는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왕이 먹던 보약 직접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재료는 너무 간단해서 민망할 정도입니다. 불린 쌀 1컵, 그리고 맛있는 우유만 있으면 됩니다. 먼저 불린 쌀과 물을 1:1로 넣고 믹서기에 곱게 갈아줍니다. 씹히는 식감이 좋으면 살짝 덜 갈아도 되지만 왕실 스타일은 아주 곱게 갈아서 미음처럼 만드는 겁니다. 남은 떡국 떡이나 찬밥을 갈아서 쓰셔도 됩니다. 냄비에 쌀간 물을 붓고 중불에서 저어가며 끓입니다.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계속 저어주세요. 쌀이 투명하게 익어서 불처럼 되직해질 때까지 볶아줍니다. 이제 우유를 붓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유를 한 번에 다 붓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넣어주세요. 그리고 불은 약불로 줄이셔야 합니다.
센 불에서 팔팔 끓이면 우유 단백질이 분리되거나 막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마치 내의원 의사가 된 마음으로 은근하게 저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농도가 크림 스프처럼 걸쭉해지면 완성입니다. 취향에 따라 소금으로 간을 하면 고소한 식사가 되고 꿀이나 설탕을 넣으면 달콤한 디저트가 됩니다. 저는 소금 한 꼬집 플러스 꿀 한 스푼을 추천합니다. 고급스러운 단짠의 정석이거든요. 장금이가 쏟아서 혼쭐이 났던 그 음식, 영조 임금이 목숨 걸고 드셨던 그 음식, 올해는 내 몸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속 편한 한 해를 위해 왕이 사랑한 타락죽한 그릇 어떠신가요? 냉장고에 있는 멸균우유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새해라고 꼭 거창한 음식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는 내 몸을 아껴주는 타락죽 한 그릇으로 따뜻하고 속 편하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냉장고에 있는 우유로 지금 바로 만들어 보세요.